네, 2회차 완료했습니다. 위신이 그 2위에 2배고 국내가 1.1비, 생활이 훨씬 좋고. 그러니까 이번이 땅은 훨씬 더 적게 먹었거든요, 확실히. 1회차 때에 비해서는 적게 먹은 것 같아요. 왜냐면 1회차는 만주, 몽골, 산서, 호남, 월까지 통합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일본, 그 다음에 대남이랑 시암도 제 속국이었는데 지금 적죠. 근데 경제력이나 위신이 넘사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부터 여기 나오죠? 여기 1.95 플레이에서는 위신이 5459밖에 안되고 국내가 710.7M, 생활이 10.9, 인구가 486이죠. 그쵸. 그리고 지금은 1.96이에요. 1차이밖에 없고, 그리고 좀 불리한 것도 있어요. 근데 위신 2배, 국내 1.1비, 생활, 인구. 잘 봐요. 한번 볼까요? 인구가 얘가 더 많이 먹었거든요? 얘는 중국 전역을 먹었어요. 근데 인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. 그쵸. 잠깐만 360. 아 얘가 인구가 더 얘가 100M이 더 많네요. 그러니까 얘는 중국 전역을 1.95에서 1회차 플레이스인 중국 전역을 먹었고, 그리고 2회차 플레이할 때는 그 지금은 이제 중국의 전역 먹기가 좀 빡세가지고 이제 좀 주요 골자들만 많이 먹었죠. 근데 위신이 2배가 됐고 국내 총생산이 1.1비 됐고 생활 수준도 좋고 인구는 오히려 적어요. 그죠? 그리고 일본도 속국화 못했고.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일단은 저 때는 기업이 스웨즈 운하 포함해서 총 7개고 지금 보이시죠? 9개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몰랐던 게 기업 연맹으로 하면은 무료 기업이랑 무료 정관 하나 더 없고요. 그리고 사실 더 뻥튀기를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문제는 그러면 얘를 갔어야 되거든요. 하여튼 그러니까 간섭주의를 제가 오래 간 이유가 뭐냐면 국유화 때문에요. 국유화랑 그 간섭주의를 가야 독점했다가 해제하면서 그 50씩 그 열강들 친밀도 올리는 그게 되거든요. 그게 거의 뭐 솔직히 사기죠. 근데 뭐 이게 누가 보면은 아 이거 꼼수인데? 라고 할 수 있는데, 어쨌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뭐 쓴 거니까. 글쎄요, 뭐 꼼수면 꼼수인데 뭐 꼼수라고 봐야 되나? 라고 생각은 들고요. 그냥 일단 그냥 다 썼어요. 그러면은 뭐 나중에 가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까.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전쟁 때 내가 저기 중국 합병에서 얘네들이 깎아서 그렇고 계속 끝까지 지금 백인대가 많죠. 그러니까 간섭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.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그냥 그 자유주의 갈까 하다가 아 저는 어떻게든 중국을 꼭 병합하고 시켜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갔고요. 그 인구가 많은 나라, 그리고 내가 생산하고 내 국가에 팔 게 많은 나라는 보호무역주의가 짱입니다. 그쵸?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막 그렇잖아요. 아, 막 지금의 트럼프가 막 뭐 관세 때리고 이 미친놈이 막 관세 때려서 막 여러 나라에 막 그 경제 안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, 미국 같은 좋잖아요. 미국은 가질 거를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, 웬만한 거를.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거래할 수 있는 뭔가가 항상 있고.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본 자원도 많이 있고 주로 구매력이 높은 나라예요. 구매력이 높은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은 나라랑 척지면 내 나라의 경제가 망하는데 그거를 채택할 정치인이 협상을 하지. 그거를 완전히 끊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저는 항상 취지를 구매력이 높은 나라로 가잖아요. 인구가 360M이란 말이에요. 구매력이 낮을 리가 없어요. 뭘 가든. 그러니까 뭐 생필품, 그 다음에 뭐
여러 가지 뭐 강철, 뭐 차량 이런 거 다 볼까요? 시장에서 대부분 마이너스잖아요. 그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나오는 거 저거 누가 흡수하겠어요? 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흡수하죠. 이런 걸 안 사겠죠. 이런 건 많으니까. 근데 이런 마이너스 되는 석탄 이런 거 강철 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흡수하겠죠. 여기 시장이. 그쵸? 그리고 왜 이번에는 위신이 이때는 지금 보면 이거 5천 겨우 이겼네 500 차이로. 근데 이 게임 좀 빡세긴 빡셌어요.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얘네도 8천이 넘어. 그게 여기서 뻥튀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. 얘네들이 여기서 뻥튀기를 많이 하고 저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투자권이랑 그 다음에 이문을 많이 챙겨왔어요. 이게 조금 1.96에서는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서로 안 싸워. 서로 안 싸우고 그 다음에 그 1.95에서는 저게 낮은 이유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꾸 봉기가 일어나. 특히 그 중반 1880년에서 한 1910년 사이에 무정부 뭐 무정부주의자들이랑 공산주의자 봉기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죽순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1.96에서 좀 패치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셌어요. 그러니까 이번 판이 사실 좀 더 어려웠다. 근데 이제 그 1.95에서 조금 그 많이 익힌 꼼수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이 두 배 뻥튀기가 가능한 거죠. 그 다음에 대학 건물을 돈이 좀 남을 때 조금 많이 지어서 좀 기술을 다 뚫은 거. 이게 제일 큽니다. 기술을 다 뚫어서 전기를 넘어간 거. 그 다음에 기업 이제 수에즈 운하랑 파나마 운하 알았으니까 수에즈 운하랑 파나마 운하 빨리 가고 봐봐요. 지금 1점 전세계 볼까요? 최종 야씨 결국 졌네. 아 경기도 프리미엄 금속 씨 몰아줄걸 조금 더 졌네요. 그치만 자 얘는 졌지만 1위는 탈환을 못했지만 이게 동인도 어떻게 이겨 솔직히 씨 아편쟁이 씨. 그 다음에 동인도 씨 여기 이쪽에 또 아편도 많거든요. DMC 얘는 그냥 옛날부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석탄이랑 그 방직 공장은 끝까지 필요하거든요. 하지만 우리 경기도 프리미엄 금속 해냈습니다. 이거 그냥 일반 기업인데 이 정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. 진짜 대단한 거예요. 네, 여기 석탄까지 그래서 일부러 넣어주고 투자권만 줬거든요. 기업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해냈습니다. 납과 철과 석탄으로 해냈네요. 진짜 대견하긴 하네 진짜. 야 진짜 일반 기업인데 이런 애를 이겼어. 얘는 기본으로 3개 갖고 있거든요. 얘네들은 얘도 기본으로 3개 갖고 있고 2.4 봐봐요. 공구 원동기 자동차 이런 앤데 이겼어요. 와 대단한 거예요. 프리드리 크루 있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콤파니 사네스키 그 저쪽 알바끼 한 거 이쪽에 역시 좋죠. 역시 여기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알바끼 한 건데 역시 좋네요. 역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. 보면은 그 식품의 가축 목축장인데 가축 목축장은 나중에 고기 수요가 너무 미친듯이 많아져가지고 어차피 계속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. 다만 이 조합 때문에 그 무정부주의자랑 공산주의자 때문에 꽤 고생했죠. 식품공장. 근데 식품공장은 조금 이제 이게 보통 많이 안 짓게 돼요. 사실 식품공장의 식품을 일반 소비로는 좀 그렇게 많지 않고 군용 소비가 많아가지고 전쟁 계속해야지 좀 돌아가거든요. 그런 좀 단점 때문에 그렇고 통합건설 복합체는 역시 좋죠.
좋죠. 1.71. 근데 조금 약한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그 얘가 계속 크려면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변 라인만 봤잖아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다 채운 거야. 이 인구가 허용할 수 있는 사실 그 공장이나 그 시설들이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채용이 안 돼요. 채용이. 그러니까 인구 한계 이상으로 다 지워버리면은 어차피 그 채용하는데 그 자격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인구가 그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한계도 있어가지고 결국 무한전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 사실상 철강은 끝까지 세계 시장을 보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. 보면 얘는 계속 끝까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. 마이너스 4%고 공구도 끝까지 마이너스고. 그러니까 사실 계속 지어서 계속 수출할 수 있거든요. 철도 마이너스긴 한데 무역 우위가 저희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. 여기 보면 그쵸? 이게 지금 보면은 매수 주문, 매도 주문이잖아요. 봐봐요. 여기 가려진 철 수입을 진짜 많이 해죠. 철강 때문에 그래요. 철강. 나무는 이제 끝 갈수록 이제 거의 안 써서 봐봐요. 그러니까 철강 철강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파는데도 이제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. 지금 23K나 사가는데 이래도 마이너스 4%잖아요. 근데 나중에 이 한도를 넘어서는 거야. 그래서 여기 확실히 마이너스 계속 나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지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꽉 찼네요. 이게 여기 이제 봐봐요. 이제 이런 거 이제 꽉 못 차는 거예요.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비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냥 한도가 넘은 거예요. 여기 도시가 12.3M인데 이제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한도가 넘은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이제 한도 같은 게,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여기서는 다 빠져나가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더 들어오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딴 쪽에서 빼는 거거든요. 딴 쪽에서 빼가는 거예요, 결국. 이렇게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되잖아요. 185, 145, 10점 이런 거고, 그 뭐지?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. 할 수 있는 게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애들을 나눠 갖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돈이 더 많은 거, 그다음에 미리 취업이 돼 있는 거, 이제 그런데 위주로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부족한 거 위주로 나중에 그냥 계속 막 짓거든요. 계속 막 짓는데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현지 가격으로 봤을 때 부족한 걸 지어야지 이제 취업이 잘 되겠죠. 근데 뭐 이거 이미 다 지었는데 뭐 어떻게 안 되겠죠?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뭐지? 이게 계속 짓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. 인구, 자격 있는 인구가 계속 위입돼야 돼. 아니면은 이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계속 지으면 근데 얘도 잡아먹거든요. 얘도 지금 40K니까 그러면 40개 지으면 80K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자격을 올려주잖아요. 그러면 종교, 문화, 그쵸. 직원, 자영업자, 노무자. 어차피 노무자는 얼마 안 돼요. 직원이고 5.8M, 1.9M, 1.8M 볼까요? 총 인구가 14.4M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다 10M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.
거의 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이것도 돈이 안 돼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겠죠? 이렇게 하면은 수지가 바뀌겠죠? 근데 이런 데는 늘어납니다. 그쵸? 늘어나죠? 돈이 되니까. 이런 데는 늘어날 수 있어요. 돈이 되는 거를 하면. 봐봐요. 거의 다 찼죠? 이것도 돈이 안 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. 애들이 돈이 되는 대로. 근데 봐봐요. 이거 안 빠져. 얘네 철광산이나 납광산. 왜냐면 수요가 폭발하니까 돈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건 뭐예요? 여기 취업한 직원들이 돈을 버니까 이런 데는 안 빠져요. 봐봐요. 농경지도 식량 부족하고 비단 부족하고 담배 수요 좋으니까 이런 데는 안 빠지죠. 여기는 돈이 안 차죠. 근데 인원은 꽉 차 있긴 있네요. 여기도 보면 여기로 이제 잘 이동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은 자격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야.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지? 경기 대학을 막 지어가지고 이제 옮기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. 결과적으로. 급침파 때문에 갈등이네. 아쉽게 저건 안 나오네요. 제가 사실 보고 싶은 거는 실업률이랑 실업률의 원인 이걸 보고 싶은데 그거는 안 나오네요. 왜냐면 지금 4mm이 빌잖아요. 4M. 그러니까 지금 14.3M인데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지금 대충 합치면 8M에 10M 이잖아요. 그러면 4M은 어디로 갔냐? 실업이냐? 아니면은 뭔가 이유가 있냐? 뭐 차별을 받는 거냐? 이건데 없죠. 봐봐요. 지금 호화가 거의 70%죠. 굉장히 잘 산다라는 거예요. 분투는 없죠. 지금 보면 이것도 이게 그 병합 중국을 병합해서 이 상태일 거고 어쨌거나 이제 일단 기존에 먼저 얘기했던 거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다 지어도 어느 정도 짓다 보면은 한계가 있다. 일단 돈이 안 되는 쪽에는 애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이 돼서 꽉 차도 근데 이거를 또 안 지어둘 수는 없어요. 이게 군수품 공장에 이런 거는 전쟁하면 또 잘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안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. 한쪽 공장에서는 진짜 차만 생산하고 차 수요가 높으니까요. 그 다음에 군용품을 위한 좀 그 군용품을 좀 같이 생산하는 그런 쪽을 조금 지역을 나눠서 줘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땅이 넓어야 된다. 결론은 땅이 넓으면 지을 것도 많고 그 땅이 갖고 있는 기반 시설, 기본 기반 시설 있잖아요. 보면 다 안 채웠어. 얘네 보면. 그 다음에 공해도 덜하죠. 그러면 아직 더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봐봐요. 요런데 산서 인구가 15M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먹었을 때 일단은 그 바다 쪽에 있으니까 그 뭐지? 세계시장 접근성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상품 만들어서 해외로 팔기도 당연히 좋겠죠?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다 있는 쪽 먼저 파는 거예요. 자원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식량에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천 쪽에 아평 같은 거 있어서 좋은데 그리고 뭐 딴 쪽도 기름이나 이런 건 있어요. 만주 이 땅도 기름 같은 거 있고 그건 좋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악명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. 땅들이 되게 좋아요. 인구도 적지 않고 여기도 지금 16M이잖아요. 처음에 먹을 때도 한 12M인가 14M 됐거든요. 좋아요. 북경도 12M이고 보면은 여기 10 원래 인구 많은 지기예요. 중국은 지금도 이렇게 잘라서 사선으로 자르면 그 서쪽보다 동쪽이 인구가 많아요.
그건 어쩔 수 없어요. 보면 여기도 이게 그게 반영돼 있죠. 이쪽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죠. 여기에 지금 인구가 다 몰려 있죠. 그거 옛날부터 그랬어요, 중국이. 문남도 여기가 나중에 좀 인구가 많아진 거지, 되게 산지가 많은 쪽이거든요. 근데 그 촉당 있잖아요, 삼국지에. 거기 쪽이 좀 평야가 많아요. 그리고 운남 쪽에 특수작물 같은 거, 그 다음에 산림,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구가 또 많이 부양하기 좋은 거고, 이 게임상에서는 여기 세 군데가 아편이 장난 아니게 많이 있거든요. 아편 재비를 할 수 있는데, 농작지의 개수가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, 요게 큰 땅을 먹어야지 먹을 수 있고, 그러면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좀 빨리 갈 수 있었냐? 일단은 법에서 누진세를 제정을 했어요. 지난번에 좀 실수한 게 비례주세로 계속 갔거든요. 마이너스 834K 나죠? 여기에다가 800 더해봐요. 1M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군대를 많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. 지금 621대대예요. 기본만. 그 다음에 해군은 489 전단이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남아 돌고 이쪽 이제 해안가 쪽에 더 이상 건물을 지어봤자 그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냥 군대에 다 몰빵해서 저렇게 많아졌거든요. 그리고 세력 분력 다 채웠고 회원국도 11개 되죠. 여기 대영 제국이 제 시함을 스틸해가지고 요게 조금 없어졌는데 뭐 그거 빼고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어차피 찍을 거 다 썼고요. 무역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제 좀 키운다라고 가정했을 때. 그 다음에 벨기에 같은 나라로 그냥 작은 국가를 계속 플레이해도 좀 무역이 안 나쁜 것 같거든요, 사실. 무역 의도 좋고, 그 다음에 회원국 가입시킬 때 페널티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. 그리고 기업은 아까 설명했나? 9개? 이게 지금 영상도 딴 게 있는데 걔가 날라와가지고 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또 설명하자면 9개. 기본 5개는 기술, 플러스 1개는 정부, 3개는 2개는 수혜지운하, 하나는 세력블록에서 요 기업에서 3단계를 찍으면은 추가됩니다. 처음에는 요거 하나만 보고 기업 처리 보너스 굳이 필요 없는데 했는데 이게 제일 좋네요. 세 번째 게. 그리고 건설 3단계는 이제 좀 사기적인 기업 얻으려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도 줄여주고 건설효율이 엄청 올라가죠. 기업도 되게 좋은 거 해주고.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뭐냐면 요렇게잖아요. 안 겹친다. 유러시아 철강 하나 겹치네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다음에 노릴 거는 초반에 얘 가져가 볼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잖아요. 근데 철강이 겹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건설 부분 처리율이 너무 좋아서, 그러면은 요 세력 분력 요거랑 같이 하면 거의 95%니까 2배죠, 처리율이. 그쵸? 그리고 이제 좀 보자면 이거 아까 보여준 것 같은데 다시 좀 설명하면은 그냥 기본 기업도 잘 키우면 나쁘지 않습니다. 이번엔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. 계속 이쪽에 몰아주는 거 했어요. 원래 철남만 갖고 있는데 제가 석탄을 계속 넣어줬거든요. 왜냐면은 석탄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석탄이 많아요, 세계적으로. 그래서 이제 계속 넣어주면 좀 돈이 되겠다.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. 한 54개 되죠. 납 29개.
아, 무역소에서 돈을 더 많이 버나 본데요? 생각보다 광산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네요. 근데 무역소를 엄청 많이 갖고 있네요. 아, 이게 무역권이 돈이 많이 되긴 되나 보다. 그러니까 초반에 다 몰아주려고 무역권까지 줬더니 무역권이 오히려 돈이 많이 되나 보네. 그러네. 얘네도 무역소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. 그쵸? 어쨌든 기업은 이제 이렇게 9개, 그리고 외교는 아까 설명했고, 그리고 위신 펌핑하는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. 일지를 좀 잘 봐야 돼요. 일지에서 아, 이게 해결한 일지는 안 뜨네 또. 일지에서 하다 보면은 무슨 이런 거 있거든요. 근데 티베트 원정은 쓸모가 없고요. 이게 좀 그지 같아요. 좀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. 근데 그 원정 이벤트 있거든요. 콩고간 원정, 나이저주 원정, 남극 원정 이렇게 세 가지인가 있는데, 남극 원정은 그냥 위신 100, 그 100인 100, 위신 100이었던 것 같고, 나이저강이랑 콩고강은 25%를 올려주거든요. 기본 갖고 있는 위신에. 위신 펌핑이 진짜 장난 아니게 돼요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런 이제 이벤트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이런 거 파나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는데, 결과적으로 원정에서 이런 것도 올려주는 게 있는데, 결국은 돈이에요. 돈. 예, 국내 총생산에서 거의 3,400이고, 이거 뭐 병력도 결과적으로 많이 뽑으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뽑거든요. 그러니까 군사력도 1인데 그거 달성할 수 있는 게 돈이 많이 벌리니까요. 뭐 버텨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. 그래서 생산력 가지고 가는 거랑 원정 이런 거 있으면 원정 가지고도 좀 펌핑할 수 있다. 그리고 위신보다 악명 관리 되게 잘해야 되는데,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식민지 건설을 좀 해볼 거다. 왜냐면 식민지 건설하는 거는 악명이 안 들리기 때문에. 지금 마지막에 갈수록 결국 필요한 게 석유랑 고무거든요. 근데 석유랑 고무를 얻으려면은 이쪽이 그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고무 일단. 석유는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제 고무는 특정 지역에서 좀 경쟁을 많이 해야 돼서, 그래서 사실 여기 알바끼 한 건데, 아, 초반에 너무 악명이 너무 딸려요. 이거 먹는 것도 좀 악명 아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고무는 이런 데도 있고 석유도 있잖아요. 그리고 석유는 여기도 많이 있고요. 어차피 여기도 있고, 이제 뭐 여기도 좀 있을 텐데. 그러니까 이쪽을 좀 잘 공략을 할 수 있다. 극동이랑 뭐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여기도 석유 조금씩 있거든요. 여기도 보면 있죠. 그러면 약간 야금야금 여기서 먹는 것도 있고요. 아, 근데 난 그거 부족한 것 같은데? 그러면 이쪽을 공략을 해서 먹는 것도 있고, 나중에 얘네들이 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랑 영국이 지들이 알아서 처먹어요. 이렇게. 아니면은 얘네들이랑 그 조약을 터서 외교로 좀 석유를 갖고 오거나, 아니면 왜냐면 석유공사 이런 거를 그 설립하고 투자권이 있으면은 여기 국자에 어차피 이거 주거든요. 그 다음에 친밀도 높으면은 수입해서 갖고 올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,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런데 점령해서 뺐거나. 근데 제가 말했지만 그 굉장히 그 악명 관리가 어렵죠. 근데 프랑스, 영국이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다 먹거든요. 왜냐면 조약으로 하나씩 가져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석유는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, 고무가 커버가 진짜 안 돼요. 그래서 고무는 좀 식민지로 다음에는 좀 커버를 해보려고 하고요. 여기 알바끼 초반에 잘 한 것 같아요. 역시 좋죠. 1.98, 그래도 1.98이에요 어디야 씨. 1, 2, 3 6이에요 6이. 나쁘지 않아요. 네.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보면. 그러니까 혹시나, 왜냐면은
고기 수요가 폭발하고, 그 다음에 그 고기 수요가 폭발하고 지을 수 있는 목축장이 많으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. 몇 개야 도대체? 진짜 물량으로 커버 치고 있네요. 진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. 물론 이거 내가 초반에 다 지워졌으니까. 근데 이제 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. 왜냐면은 얘네의 노동 종사자가 이 구성인데, 이 구성이 결국 정부의 뭐에 해당하냐면 얘네에 해당되는데, 지금은 좀 안정돼서 문제가 없는데, 얘네가 그 1900년대쯤 돼서 뭐로 변신하냐면 그 무정부주의자랑 공산주의자가 돼요.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, 그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. 굉장히 그 혁명이나 자꾸 이런 거 일으키고 많이 광범위하게, 특히 내 군대 많은 쪽도 차지해요.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수도주는 혁명 일어나도 무조건 가담이 안 됐는데, 이제는 수도주도 포함되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투자권을 주면 염료나 차같이 상업적인 것만 계속 짓거든요. 그러니까 그 해외 영국이나 이런 애도 그렇긴 한데 국내 애들도 많이 지어요. 이렇게 제가 초반에 빨리 지어서 이제 몇 개 안 지은 건데, 이렇게 계속해서 농경지를 없애니까, 왜냐면 점점 나중에 가면 식량 안보도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. 이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. 이러면은 이제 기아 발생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많이 지어서 안 부족하죠. 예. 이렇게까지 짓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혁명 세력을 키워주는 꼴이고, 제가 원하는 법 제정하는데 너무 방해를 받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정했고, 세력 블록은 너무 일찍 갈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세력 블록은 언제 가는 게 좋냐면 어느 정도 땅이 커지고 내 속국들이 조금 있다, 근데 내가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속국들이 생기면 그때 가야지, 너무 일찍 가버리면 안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그 속국이 없고 이렇게 나중에 좀 경제가 발전해야 이거 친밀도 올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주면 이렇게 데려올 수 있거든요. 연맹으로. 근데 그게 아니면 못 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. 저거 가봤자 막 이거 하나 제정하는데 30년씩 걸리고, 근데 이제 속국을 안 가면 세력블록 대사관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런 거 먹는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세력블록 대사관은 좀 어느 정도 국가가 크고 소국들이 생긴 다음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한 70년대나 한 1870년대나 80년, 한 40에서 50년 지난 쯤에 그때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